자, 존 로게스의 역사학 2022년 논제 1번을 먼저 봐보자. Was there anything good about the British Empire? 이렇게 써져 있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브리티시 엠파이어를 어떻게 알겠냐. 대영 제국을 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뭐 대영 제국에 대해서 뭐 내가 역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여. 그래 어쨌든 존 로게스에는 공부를 해야지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라 그랬지. 그러면 퀘스천 넘버 1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할까?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것이지? 대영 제국에 관해서 anything good, 좋은 것이 있었냐라고. 좋은 것. 쉽게 말해서 넘버 1에서 judgment, 즉 판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는 딱 이거밖에 없다. good. 그래 우리 역사학에 있어서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지. 팩트. 역사학에서의 사실은 요 브리티시 엠파이어는 팩트에 해당되겠네. 이 팩트와 여기서 굿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니? 저지먼트겠지. 판단이겠지. 그 판단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해석이라도 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는 우리 역사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과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보여. 그래서 1번은 그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야. 자, 근데 기억나나? 역사학에 있어서의 주요한 특히 역사학에서 철학적인 4개의 테마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4개의 테마를 설명했었을 때 주로 선생님이 뭘 가지고 설명하디? It is impossible to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 이런 거 했었지? 뭐라고? 헤라클레이토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같은 강물에는 발을 2번 담글 수가 없어요. 왜? 강물을 발을 2번 담글 수 없는 것은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체인지 변화라고 이야기했지. 역사학에서 주요한 테마는 바로 변화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헤라클레이토스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지. 근데 우리 그때 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선생님이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4개의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우리 변화를 설명할 때 첫째, 변화에 있어서의 원동력, 변화에서 동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지. 변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인. 그래서 우리 딱 이거 대립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지지? 자, 해겔 같은 사람 같이 역사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주관하는 근본적인 원인자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정신이야 이렇게 하는 절대 정신 이렇게 하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화에 있어서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 즉 변화는 바로 물질. 쉽게 말해서 생산력이라고 할까? 틀림없이 칼 막스 같으면. 자, 생산력에서 증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변화를 가져와. 자, 역사의 산업 테마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또 2번째 테마는 바로 뭐라 그랬니? 역사학에 있어서의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쉽게 말해서 물질이든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그 물질과 정신을 현실 세계 속에서 담지해내는 것은 바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그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자 세계에 있어서의 세력을 갖다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첫째, 역사학에서의 자 변화에 있어서의 중심, 이 시점에서 역사에서 주인공, 주체 이렇게 이야기할까? 뭐라고? 영웅사관이라고 해야지. 영웅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니? 영웅이요? 개인? 아니지. 개인이 사실은 보면 무력하지.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변화를 꾸며오는 것은 하나에 있어서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계급이야라고 하는 클래스, 계급사관, 칼 막스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지. 또 한편으로는 계급사관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피지배 계급에서 역사에서의
주인공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원래 people 이렇게 해서 민중사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그랬지. 또 그다음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민족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자본주의 길을 조금 더 빨리 걸은 국가는 쉽게 하면서 제국주의로서 나아가기도 하지 않디. 자, 근대에 들어와서 역사에서의 중심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뭐라 그래야 돼? 네이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디. 자, 그래서 역사에서의 두 번째 테마는 쉽게 말해서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실질적인 사회 세력이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였니? 역사에는 변화라 그랬잖아, 변화. 그래, 변화한다, 변화해. 근데 그 변화에서 궁극적인 방향이라 그럴까, 목표? 자, 헤라클리토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강물은 흘러가는데 그 강물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기결점이랄까, 기착점이라 그럴까, 그것이 어딘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지. 자, 역사에서 테마, 자, 변화에 있어서의 방향이라 그럴까. 그 변화의 방향을 놓고 뭐라고? 하나,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레스 이런 거 있고 또 한편으로 고대와 중세에 있어서는 역사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가 진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랬지. 자, 신이 중심이었던 세계에 있어서는 역사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리트로그레션이랄까 퇴보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퇴보나 정체의 역사관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 근대 좌절되어진 근대라 그럴까? 우리 근대에 있어서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 세계관이랄까? 이와 같은 것이 깨지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 역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서큘레이션이랄까? 순환론적 사고. 어쨌든 동양적 역사관은 우리 그전에 항상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테마가 바로 변화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지? 자, 여기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궁극적으로 역사학은 다른 사이언스라 그럴까? 다른 학문가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즉 역사학에 있어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토리컬 팩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팩트를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실존주의, 역사주의, 그 다음에 이해치카에 있어서의 합리주의적인 역사 해석론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과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형상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형상인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부분. 역사 철학에서 테마가 이렇게 네 개네. 그러면 존 로게스의 1번은 바로 뭐니? 선생님 생각할 때는 바로 역사학에서의 사실과 해석에 관한 논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 브리티시 엠파이어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에 있어서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자 해석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퀘스천 넘버 원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자, 그 다음에 3번 논제를 봐보자.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 in decline. 우리 이거 딱 보니까 바로 뭐라 그랬냐? 역사학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변화에 있어서의 디렉션, 방향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라지. 서구에 있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고 있는가? 그래. 근데 이성에 있어서의 위기라고 이야기해 볼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에 되게 유명한 역사학자가 하나 나온다 그러지 않지? 선생님도 이름만 들어봤어?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서구에 있어서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책을 쓰네. 그래, 그 사람이 서구에 있어서 서구 문명에서 몰락 그러니까 스팽글러의 꼭 책 이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퀘스천 넘버 3에서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 인 디클라인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러면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을 뭐라 그럴까? 정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문명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아니면 근대에 있어서의 서구에서 문명, 근대 이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서구 문명으로 제안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가? 뭐 그걸 놓고 쇠퇴했니, 진보했니,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겠어? 우리 일반적으로 근대에 있어 사람들은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되어지니? 리볼루션, 프로그레스랄까 진화하고 진보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서구 근대 이성에 있어서의 위기 이런 것이 봉착되어졌을 때는
뭐라 그러냐,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 늦게 진보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쉽게 말해서 퇴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명 자체를 갖다가 순환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퀘스천 넘버 3는 역사학에서 그 테마 중에 바로 변화에 있어서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넘버 4는 봐보자. 리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리더스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히어로 이렇게 이야기해볼까? 영웅 이렇게. 자, 리더가 이벤트를 만드는 건지, 여기서 이벤트는 역사학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이벤트가 make leaders, 쉽게 말해서 리더를 만드느냐라고. 우리 이 넘버 4에 있어서의 역사학에서 논제는 바로 뭐냐? 역사에서의 주체라고 이야기할까? 주인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네. 아까 이야기했었지? 역사에서 주인공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틀림없이 영웅사관과 히어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어서 변화를 끄집어내는 것은 바로 위대하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한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계급에 있어서의 지도자에 불과한 것, 그 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라, 영웅으로서 그 개인이 아니라 바로 계급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급사관, 또 하나가 있지 않지, 민족사관. 자, 이와 같은 부분에 논의가 퀘스천 넘버 4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그 다음에 퀘스천 넘버 2에서 차이나 on imperial power 이렇게 되어져 있네. imperial power. 선생님 생각에 역사학에서 이 두 번째 논제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중국이 바로 imperial power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 어쨌든 우리 imperialism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그래, 우리 제국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만 과거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자.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나폴레옹도 제국을 건설했나? 모르겠다. 알렉산더는 제국을 건설한 것이 맞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또 한편으로 징기스칸은 대제국을 건설했을 수도 있어 봐. 자, 우리 알렉산더가 만든 제국과 쉽게 말해서 징기스칸이 만든 제국은 좀 비슷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 근대 자본주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격이 좀 달라 보여. 그래서 지금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제국에 있어서의 힘을 가졌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이야기하는 제국이 징기스칸이라든지 알렉산더가 이야기하는 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임페리얼리즘 그걸 말하는 것인지, 그건 먼저 결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언뜻 생각해 봐도 되게 다른 평가를 갖다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알렉산더랑 아니면 징기스칸이 만든 대제국에 대해서는, 그래,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은 폭력적이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제국은 한편으로는 좀 평화로웠다는 생각도 들어보인다라고 그래. 평화로워? 그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니?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해주는 제국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와 징기스칸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해볼까?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 근대에서 이야기하는 제국주의, 쉽게 말해서 근대 자본주의를 외연적 평창, 즉 에이브로스 평창으로서 드러난 제국주의는 어떻게 되어지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이 약한 다른 국가를 어떻게 되어지니 칼로니 식민지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원료의 착취와 아니면 상품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지? 제국에서의 전쟁으로 귀결되어지지 않지. 이건 되게 제국주의에서 부정적인 것 같아. 지금의 중국이
임페리얼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제국에 있어서 모습인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글쓰기를 해야 되는지. 퀘스천 넘버 2는 선생님 생각에도 좀 알쏭달쏭해 보이는 그런 논제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자, 전록 에세이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래.